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그동안 어떤 정권이든 말기에 이르면 측근과 가족들의 비리가 드러나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도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타파는 한때 만사 올통, 즉 모든 일은 옳게를 통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나돌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이자 박지만 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선 당시 만사 올통이라는 표현이 나도는 등 구설수에 오른 서향희 씨는 그동안 변호사 휴업을 하면서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서 씨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초 발생한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황금의 제국을 만들었다는 원성을 듣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 1,000억 원대 횡령과 로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피해 다니며 구명줄로 잡았던 사람이 바로 서향희 변호사였습니다. 서 씨가 지금은 검찰총장이 된 당시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초 수원지검 특수부 조직이 총동원돼 한 중견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철거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이었습니다. 1,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돈 1,0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에게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철거용역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금열 회장은 잠적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대형 로펌, 대검 중수부 출신 등 무려 29명에 이르는 화려한 변호인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금열 회장이 진짜 믿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였습니다. 다원그룹 핵심 인사는 이 회장이 서향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큰 기대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뭐라고 하셨던 건가요, 정확히? 서영희 회장과 예. 그걸 해놨으면 그런 하지 마세요. 잘 될 것 같습니다, 형님. 그런 하지 마시고. 이금열 회장이 서 변호사가 소개해준 범법인에 5억 원을 줬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서향희 변호사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서영희를 믿었으니까 돈 5억이라는 걸 갖다가 그 사람들 한쪽 필세니까 뭐. 태안의 그 변호사비 5억도 사실은 서 변호사 얼굴 보고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세안 무슨 힘이 있다고 세안 가서 네. 그 돈을 주고 그걸 가요. 세안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때 세안이가 무슨 그쪽에 법무부인 대표인가 뭐인가 했었는데. 자기가 세안 대표라고요? 아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서 변호사는 변호사 휴업계를 낸 상태로 사건 수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서향희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고 변호사를 안 할 때니까. 그때 안 했나? 세안이는 변호사.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서 올라와? 5억을 주라고 해서 준 건데.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에게 소개했다는 범법인을 확인했습니다. 서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범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손모 변호사가 대표입니다. 실제 이 범법인은 이금열 사건 변호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세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좀 정확히 몰라요? 전반적인 걸 다 했어, 거기서 아무튼. 아, 범법인 세안이 이금열 사건 전반적인 걸 했다고? 공판까지 했으니까 수사도 하고. 이금열 회장은 어떻게 서향희 변호사와 연결됐을까? 취재진은 리베라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한그룹의 박순석 회장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순석 회장이 이금열 회장 사건에 서향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변호사님한테 역할을 했다고 그러던데 알고 해줬잖아요. 그거는 알고는 있었죠. 서 변호사도 관심 있는 사건이니까 잘 좀 하라는 얘기는 했어요.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박 회장이 한 측근 인사를 확인했습니다.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던 그는 제가 이제 박순석 회장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박순석 회장님하고 서양희 변호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랜 설득 끝에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는 나름대로 이제 도망다니면서 이제 변호사를 나름대로 누구를 찾았냐면 서양이를 찾은 거예요. 형, 저 서양이 어떻게 혼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영감이 내가 말기로 좀 잘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같이 식사도 하고 나도 같이 했었다. 그런데 거기 좀 해주십시오. 거기 하면 나갈 수 있다고 이제. 2013년 5월 초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이 서울 강남의 리베라 호텔 중식당에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과 그의 측근 그리고 서양희 변호사가 조용한 방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룸이 하나 있고 이 마지막 방, 이 방이에요. 이 방. 나하고 금멸이하고 이쪽에 앉아 있었고 그때 이제 회장하고 서양이가 여기 앉았었고. 그는 이 자리에서 서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범법인을 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금열이가 그 서양희 변호사 만나고 나서 변호사 비용을 뭐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세안으로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만사올통이란 말까지 듣던 대통령 올케가 겉으론 변호사를 휴업해놓고도 뒤에선 초대형 비리 의혹 사건의 범죄 혐의자를 만나 뒤를 봐줬다는 겁니다. 이후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 박 회장의 한 측근 인사는 서 변호사가 검찰 수뇌부에게 이금열 회장 사건을 청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양희 변호사가 검사장이나 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만났다. 당시 서 변호사가 만났다는 수원지검장은 바로 김수남 현 검찰총장입니다. 취재진은 먼저 범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범법인 측은 서 변호사 소개로 이금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걔가 나한테 직접 여기에서 설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양희 변호사를 통해서 온 거죠. 변호사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실 수 있겠냐고. 그러나 더 이상의 역할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소개를 해준 이후에 서양희 변호사의 역할은 그러면 전혀 없는 거예요. 소개만 해주고. 원래 뭐 변호사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수원지검장을 한 두세 차례 만나서 이금열 회장 사건 상의를 좀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김수남 검찰총장 측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양희 변호사가 그 사건이 진행되던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셨던 그 김수남 총장님을 몇 차례 찾아뵙고 총장님이 전혀 서양희 변호사하고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뉴스타파는 서양희 변호사를 만나 해명을 드리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만나실 일은 없으시니까 내일 고생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수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대신 6번에 걸친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철고왕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금열 회장 사건을 은사이신 송모 변호사에게 소개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박순석 회장 측에 전달한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사비 흥정에도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임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임인과 위임인 측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사무 수임에 대한 소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 변호사는 당시 휴업계를 낸 상태였습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그 이상의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금열 사건과 관련 수험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서 변호사가 이금열 사건에 관여했던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인척 비리를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 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 서양희 변호사를 둘러싸고 만사올통 논란이 계속됐지만 본인과 청와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금열 사건에서 보듯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만사올통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서향희 변호사는 뉴스타파와 6차례에 걸쳐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하나씩 근거를 제시하면 인정하는 식으로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청와대도 서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서 변호사에게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서향희 변호사로부터 받은 6통의 이메일. 의혹에 대한 답변과 입장을 담담한 어조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적인 대목에서는 결국 모르쇠였습니다. 하지만 이금열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세안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단 내부에서 서 변호사의 사건 관여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경례를 들어서 뛰면 안 된다고 하나하나 별 대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걸 나는 굉장히 외환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때 우리를 끌려올리면 되는 거예요. 접근하는데 비교를 정보를 모으고 선정을 하면 그 다음에 중도가 떠나거든요. 서 변호사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서 변호사가 보내온 해명에선 석연치 않은 대목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그는 첫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금열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가 질의를 계속하자 수임료 결정에 관여한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을 박순석 회장 측에 전달한 사실 등을 차례로 인정했습니다. 남편인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과 함께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과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물을 때도 처음엔 박 회장 소유 호텔에서 딱 한 번 만났다고 말했다가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며 다시 묻자 몇 차례 더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계속되자 자신이 하찮은 존재고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순석 신한그룹 회장, 서 변호사가 이금열 사건에 관여하도록 다리를 놓았던 인물입니다. 서 변호사는 박 회장과의 친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유출 문건에는 서향희 변호사의 동향이 담긴 보고 문건도 120여 쪽이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 가운데는 서 변호사와 박 회장의 관계를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변호사가 박순석 회장과 공동으로 무슨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주 만남을 갖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지만 회장에게 말해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3년 6월. 서 변호사가 이금열 사건 등으로 박 회장과 잦은 만남을 가지던 시점이었습니다. 박 회장 측근의 설명도 같았습니다. 그때 이제 영감도 그쪽에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자주 만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오늘 갑자기 그게 영감한테 문자를 와가지고 뭐 슬퍼요. 이제 못 만나게 돼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못 만난 거예요. 서 변호사도 청와대에 경고가 있었고 이후 박 회장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순석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민정수석실에서 박순석 회장과 관련된 말이 있으니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이 왔고 그 후 만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로부터 경고받은 사실을 박 회장에게는 전했나요? 본인이 직접 박순석 회장에게 전화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박 회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있었나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2013년 당시 청와대에서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그는 서 변호사와 박 회장의 관계를 가장 정확히 알던 사람입니다. 조 의원을 찾아가 당시 청와대가 확인한 내용을 물었으나 그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청와대에 있을 때 취득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하실 겁니다. 등원하실 때쯤에 아마 그런 입장을 그때 표하셨을 겁니다. 만사 올통 논란을 의식해 변호사 활동까지 접고 칩거했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양희 변호사. 하지만 그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형 비리 사건에 개입했고 사건을 주선한 대기업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고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올케가 개입한 이금열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던 이 사건은 어찌된 일인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로비 장부로 추정되는 자료가 발견되고 정관계 인사 여럿이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지만 로비 의혹 수사는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 6개월 넘게 도주했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2013년 7월 체포 당시 그의 은신처에서 USB 메모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정관계 로비 내역이 담긴 핵심 증거였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간부는 이 USB 메모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가 비망록일 때 얘기는 저도 이렇게 힘들게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서울시 의장 3호고 동그라미 쳤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USB에 담긴 내용은 어느 순간 수사선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 비망록까지 손에 들고서도 수사를 못한 거네요. USB의 실체는 이금열 회장 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다원그룹 핵심 관계자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USB가 어디서 숨기세요. 없이라고 옳죠. 그 말을 안 들어준 놈 아니오. 가서 변조파서 USB가 어디서 그것을 숨겨라 없애버려라. 그 말을 안 들어준 놈이요. 그걸로 난리가 낸 거 아니야. 갖고 오는 거 뭐. USB 메모리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수원지검은 이금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요 혐의는 1,000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였습니다.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철거 용역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열흘 뒤 이금열 회장이 체포됐고 김 의장은 재건축 심의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다원그룹 이모 회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두 달 후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체포됐습니다. 다원 측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김 의장 체포 이후 어찌된 일인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당시에 정관계 인사들이 로비 리스트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결국은 서울시의회 의장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말이 있다. 물론 뭐 검찰도 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좀 말 못할 사정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당시 그런 얘기들이 취재 기자들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이금열 회장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 앞서 이금열 회장을 수사했던 한 경찰 간부는 당시 경찰 최고위직 인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하청을 받은 날부터 확 시작하니까 내부는 추가 가놓고 몸이 걸려서 협박을 당해서 이 경찰 관계자가 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엔 부당한 인사 조치의 배경에 이금열 사건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 가련동 재개발 조합장인 이진일 씨. 그도 이금열 회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가 한 대 딱 와요. 차 좋네. 벤츠 600. 뭐 우리 남자들 보면 뭐 대부분 저 차 할 정도인데 그걸 타고 이제 갔어요. 이 사람은 즉 쉽게 말하면 이금열이에요. 한두 대가 아닙니다. 이금열 씨가 차가 여러 대예요. 예. 차가 여러 대예요. 뭐 검사장 만나러 갈 때는 아우디도 있고요. 벤츠 있고 BMW 하여튼 외제차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이건희가 타는. 네네네. 이 씨는 당시 다원그룹 관계자들과 이금열 회장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본인의 일기장에 빼곡히 적어놓았습니다. 이금열 회장이 전방위 로비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기 나머지 세 놈인가 딱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세개가 안 돼? 그러면 뭐 봐 하면서 차 트렁크를 탁 여는데 제끼더라고요. 근데 그 사과 박스인데 사과가 이 빨간 사과 그림이 있었고 딱 봤으면 돈 덩어리예요. 이거 세개가는 안 된다. 빠꾸 맞았다. 청탁 내지는 로비를 하는 쪽에 그러니까 경찰 이거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적겠단 말입니다. 경찰에서 일을 하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예, 그러니까 이거 오야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씨는 검찰 수사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거는 끝까지 파헤치겠다 라고 해서 진술서를 다 하고 심지어 내가 일기장까지 다 가져갔는데 일기장을 조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걸. 그러면은 그걸 보고도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뉴스타파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찾아가 USB의 존재와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로비 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축소 수사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뭐 몇 명 정도 있었나 리스트에? 몇 명은 아니고 하여튼 좀 있었어요. 대여섯 명? 아니요, 한 대부분 이니셜 몇 개 있었어요. 거기 뭐 이렇게 이니셜 K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K가 김명수 서울시 의장. 그렇죠. 그 나머지 등등들도 있었다는데? 있었죠. 근데 있었는데 그게 이걸 안 하니까 그걸 어떻게 수사를 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불렀다? 안 불렀죠, 다. 이금열 회장은 5년형을 받고 현재 수감됐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될지. 죄송합니다. 저도 GMO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발하는. この一文字一文字が全部アミノ酸の名前なんですけど、略語ですけども。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측근 비리를 철저히 막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여동생 박걸영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이번에는 올케 서양희 씨가 철고왕 이금열 사건 로비에 나선 의혹이 터지면서 과연 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막겠다고 한 약속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방지하겠다면서도 막상 비리 의혹이 나오면 오히려 비리를 조사한 공직자들을 내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병우 수석의 비리를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난한 것과 과거 정윤회 씨 문건과 관련해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내친 것은 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 측근을 보호하는 데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의혹대로 서 씨가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는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면 이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일일 뿐 아니라 변호사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사건의 배후에 대통령의 옳게라는 후광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지적하는 공직자들을 내치고 오히려 비리 의혹이 있는 측근을 비호하는 태도를 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남기 청문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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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라! 세월호 가족과 백남기 농민 대책위가 오늘 함께 민주당사에 들어왔습니다. 4.13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로 함께 민을 모아준 이것을 지금 배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당당히 와서 민주당이 민의를 배반하고 배신을 하는 행위를 국민 편에 서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라고 하는 당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절박해서 그래요. 우리 새끼들 죽은 게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백남기 농민한테도 똑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아무도 밝혀주지 않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조위를 1년 6개월 마음대로 해석해서 6월 말로 종료시킨 겁니다. 그러면 국회 의견하고 국회가 만드는 특별법 의도와 정부 의견이 틀리면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면 국회에서 항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이런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그동안 어떤 정권이든 말기에 이르면 측근과 가족들의 비리가 드러나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도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걸영 씨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타파는 한때 만사올통, 즉 모든 일은 옳게를 통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나돌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옳케이자 박지만 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선 당시 만사올통이라는 표현이 나도는 등 구설수에 오른 서향희 씨는 그동안 변호사 휴업을 하면서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서 씨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초 발생한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황금의 제국을 만들었다는 원성을 듣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 1,000억 원대 횡령과 로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피해 다니며 구명줄로 잡았던 사람이 바로 서향희 변호사였습니다. 서 씨가 지금은 검찰총장이 된 당시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세양 무슨 힘이 있다고 세양 가서 그 돈을 주고 그걸 가요. 세양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때 세양가 그쪽에 법무부인 대표인가 뭐인가 있었는데. 자기가 세안 대표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서 변호사는 변호사 휴업계를 낸 상태로 사건 수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서행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고 변호사를 안 할 때니까. 안 했냐 서양은 변호사?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석을 나와? 5억을 주라고 해서 준 건데. 서양희 변호사가 이금열에게 소개했다는 범법인을 확인했습니다. 서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범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송모 변호사가 대표입니다. 실제 이 범법인은 이금열 사건 변호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세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좀 정확히 몰라요? 전반적인 걸 다 했어 거기서 아무튼. 아, 범법인 세안이 이금열 사건 전반적인 걸 했다고? 공판까지 했으니까 수사도 하고. 이금열 회장은 어떻게 서양희 변호사와 연결됐을까? 취재진은 리베라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한그룹의 박순석 회장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순석 회장이 이금열 회장 사건에 그 서양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변호사님한테 역할을 했다고 그러던데 알고 계셨잖아요. 그거는 알고는 있었죠. 서 변호사도 관심 있는 사건이니까 자주 하나는 했어요.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박 회장이 한 측근 인사를 확인했습니다.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던 그는 제가 이제 박순석 회장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기사요. 박순석 회장님하고 서양희 변호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랜 설득 끝에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는 나름대로 이제 도망다니면서 이제 변호사를 나름대로 누구를 찾았냐면 서양이를 찾은 거예요. 형, 저 서양이 어떻게 혼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영감이 내가 말좀 잘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같이 식사도 하고 나도 같이 했었다. 그런데 거기 좀 해주십시오. 거기 하면 나갈 수 있다고 이제. 2013년 5월 초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이 서울 강남의 리베라 호텔 중식당에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과 그의 측근 그리고 서양희 변호사가 조용한 방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룸이 하나 있고 이 마지막 방, 이 방이에요. 나하고 금열이하고 이쪽에 앉아 있었고 그때 이제 저 회장하고 서양이가 여기 앉았었고. 그는 이 자리에서 서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범법인을 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금열이가 그 서양희 변호사 만나고 나서 변호사 비용을 뭐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세안으로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만사올통이란 말까지 듣던 대통령 올케가 겉으론 변호사를 휴업한 한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초 수원지검 특수부 조직이 총동원돼 한 중견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철거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이었습니다. 1,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돈 1,0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에게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철거용역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금열 회장은 잠적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대형 로펌
대검 중수부 출신 등 무려 29명에 이르는 화려한 변호인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금열 회장이 진짜 믿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의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였습니다. 다원그룹 핵심 인사는 이 회장이 서양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큰 기대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뭐라고 하셨던 건가요, 정확히? 서양희 회장과 그걸 해놨으면 궁극 오지 마세요. 잘 될 것 같습니다, 형님. 궁극 오지 마시고. 이금열 회장이 서 변호사가 소개해준 법무법인에 5억 원을 줬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서양희 변호사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서양이를 믿었으니까 돈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 좀 희생이니까 태안의 그 변호사비 5억도 사실은 서 변호사 얼굴 보고서 놓고도 뒤에선 초대형 비리 의혹 사건의 범죄 혐의자를 만나 뒤를 봐줬다는 겁니다. 이후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 박 회장의 한 측근 인사는 서 변호사가 검찰 수뇌부에게 이금열 회장 사건을 청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양희 변호사가 검사장이나 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만났다. 당시 서 변호사가 만났다는 수원지검장은 바로 김수남 현 검찰총장입니다. 취재진은 먼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서 변호사 소개로 이금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걔가 나한테 직접 여기에서 설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양희 변호사를 통해서 온 거죠. 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실 수 있겠냐고. 그러나 더 이상의 역할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소개를 해준 이후에 서양희 변호사의 역할은 그러면 전혀 없는 거예요. 소개만 해주고. 원래 변호사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지검장을 한 두세 차례 만나서 이금열 사건 상의를 좀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측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양희 변호사가 그 사건이 진행되던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셨던 그 김수남 총장님을 몇 차례 찾아뵙고 총장님이 전혀 서양희 변호사하고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뉴스타파는 서양희 변호사를 만나 해명을 드리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만나실 일은 없으시니까 내일 고생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수습도 안 하고 이렇게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돈 1,0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에게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철거용역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금열 회장은 잠적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대형 로펌, 대검 중수부 출신 등 무려 29명에 이르는 화려한 변호인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금열 회장이 진짜 믿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의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였습니다. 다원그룹 핵심 인사는 이 회장이 서양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큰 기대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뭐라고 하셨던 건가요, 정확히? 서양희 회장과 그걸 해놨으면 궁극 오지 마세요. 잘 될 것 같습니다, 형님. 궁극 오지 마시고. 이금열 회장이 서 변호사가 소개해준 법무법인에 5억 원을 줬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서양희 변호사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서양이를 믿었으니까 돈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 좀 희생이니까 태안의 그 변호사비 5억도 사실은 서 변호사 얼굴 보고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세안 무슨 힘이 있다고 세안 가서 그 돈을 주고 그걸 가요. 세안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때 세안이가 무슨 그쪽에 법무법인 대표인가 뭐인가 있었는데. 자기가 세안 대표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서 변호사는 변호사 휴업계를 낸 상태로 사건 수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서양희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고 변호사를 안 할 때니까. 아니냐 서양이는 변호사. 추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자서 올라와? 5억을 주라고 준 건데. 서양희 변호사가 이금열에게 소개했다는 법무법인을 확인했습니다. 서 변호사 없다라고 하십니다. 뉴스타파는 서양희 변호사를 만나 해명을 드리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만나실 일은 없으시니까 내일 고생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대신 6번에 걸친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금열 회장 사건을 은사이신 송모 변호사에게 소개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박순석 회장 측에 전달한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사비 흥정에도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임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임인과 위임인 측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사무 수임에 대한 소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 변호사는 당시 휴업계를 낸 상태였습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그 이상의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금열 사건과 관련 수험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서 변호사가 이금열 사건에 관여했던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인척 비리를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 서양희 변호사를 둘러싸고 만사올통 논란이 계속됐지만 본인과 청와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금열 사건에서 보듯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만사올통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그동안 어떤 정권이든 말기에 이르면 측근과 가족들의 비리가 드러나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도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걸영 씨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타파는 한때 만사올통, 즉 모든 일은 올케를 통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나돌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이자 박지만 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선 당시 만사올통이라는 표현이 나도는 등 구설수에 오른 서향희 씨는 그동안 변호사 휴업을 하면서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서 씨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초 발생한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황금의 제국을 만들었다는 원성을 듣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 1,000억 원대 횡령과 로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피해 다니며 구명줄로 잡았던 사람이 바로 서향희 변호사였습니다. 서 씨가 지금은 검찰총장이 된 당시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초 수원지검 특수부 조직이 총동원돼 한 중견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철거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이었습니다. 1,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 여기에 룸이 하나 있고 이 마지막 방 이 방이에요. 이거. 나하고 금열이하고 이쪽에 앉아 있었고 그때 저 회장하고 서양이가 여기 앉았었고. 그는 이 자리에서 서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범법인을 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금열이가 그 서양이 변호사 만나고 나서 변호사 비용을 뭐 어디로 보내줄까요? 그러니까 그 세안으로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만사올통이란 말까지 듣던 대통령 올케가 겉으론 변호사를 휴업해놓고도 뒤에선 초대형 비리 의혹 사건의 범죄 혐의자를 만나 뒤를 봐줬다는 겁니다. 이후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 박 회장의 한 측근 인사는
서 변호사가 검찰 수뇌부에게 이금열 회장 사건을 청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양희 변호사가 검사장이나 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만났다. 당시 서 변호사가 만났다는 수원지검장은 바로 김수남 현 검찰총장입니다. 취재진은 먼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서 변호사 소개로 이금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직접 여기에서 설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양희 변호사를 통해서 온 거죠. 서 변호사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실 수 있겠냐고. 그러나 더 이상의 역할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소개를 해준 이후에 서양희 변호사의 역할은 그러면 전혀 없는 거예요. 소개만 했고요. 원래 뭐 변호사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지검장을 한 두세 차례 만나서 이금열 회장 사건 상의를 좀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김수남 검찰총장 측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양희 변호사가 그 사건이 진행되던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셨던 그 김수남 총장님을 몇 차례 찾아뵙고 총장님이 전혀 서양희 변호사하고 접촉을 한 사실이 사회 사법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송모 변호사가 대표입니다. 실제 이 법무법인은 이금열 사건 변호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서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좀 정확히 몰라요? 전반적인 걸 다 했어 거기서 아무튼. 아, 법무법인 세안이 이금열 사건 전반적인 걸 했다고? 공판까지 했으니까 수사도 하고. 이금열 회장은 어떻게 서양희 변호사와 연결됐을까? 취재진은 리베라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한그룹의 박순석 회장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순석 회장이 이금열 회장 사건에 서양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변호사님한테 역할을 했다고 그러던데 알고 계셨잖아요. 저는 알고는 있었죠. 서 변호사도 관심 있는 사건이니까 자주 하라는 표현을 했어요.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박 회장이 한 측근 인사를 확인했습니다.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던 그는 제가 이제 박순석 회장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얘기사요. 박순석 회장님하고 서양희 변호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랜 설득 끝에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는 나름대로 이제 도망다니면서 이제 변호사를 나름대로 누구를 찾았냐면 서양이를 찾은 거예요. 형, 저 서양이 어떻게 혼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거는 우리 영감이 내가 말기로 좀 잘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같이 식사도 하고 나도 같이 했었다. 그런데 거기 좀 해주십시오. 거기 하면 나갈 수 있다고 이제. 2013년 5월 초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이 서울 강남의 리베라 호텔 중식당에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과 그의 측근 그리고 서양희 변호사가 조용한 방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면은